또 다른 쟁점은요, 성남FC 후원금입니다.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 이렇게 적시돼 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해주고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광고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삼자 뇌물 혐의를 놓고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해지면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다른 것보다도 대장동의 사건 자체는 더 크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일 난감할 부분이 성남FC일 수밖에 없는 게 광고비가 두산에서 55억을 집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축구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니폼 광고인데 두산건설이 유니폼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두산건설 상황이 광고비를 50억 넘게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았던 게 일산에서 아주 거대한 시행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산건설까지 넘어가게 되고 두산그룹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갖다 끼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다가 55억 광고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후원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 형식으로 집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남FC는 뭐 시민구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거든요. 옛날 그 이전에 그 축구단도 다 그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란 형식으로 이걸 갖다 했고, 그다음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똑같은 그 후원을 갖다가 했는데 네이버는 광고비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광고비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네이버의 대표가 유명한 판사 출신이 네이버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0억씩 네이버 40억 했다라고 했는데 40억씩 이렇게 광고비를 했다가는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네이버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게 그 중간에 희망살림을 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희망살림 끼울 때에도 한 번에 40억 다 준 게 아니고 그 청탁이 들어질 때마다 하나하나씩 뭐 네이버는 한 3가지 정도 청탁할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할 때마다 10억씩 4번에 걸쳐서 줬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게 방어를 해도 거의 불가능한 그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욱더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그렇지만은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각 지역구 위원장에게 보낸 글을 보면은 이게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시민구단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구단들도 거의 비슷한 형태나 이보다 많은 광고비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구단,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는 어떤 그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광고 계약을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검찰은 그걸 이제 광고비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절차로 광고를 하고 광고에 대한 실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집행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통은 이제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이 어렵고 또 일자리 창출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일정 혜택도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행정적인 혜택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일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좀 사용하도록 허용도 해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를 지금 제3자 뇌물이라는 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게 사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광고비를 저렇게 거액을 하면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광고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광고를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성남 FC가 뭐 앞에 두산건설, 네이버 뭐 다 요즘 보면 뭐 머리에도 다 광고를 합니다. 네네. 근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하는데 그 거액을 왜 지불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의문이잖아요. 예. 지금 광고비를 그렇게 거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들은 하나같이 아우 저 광고비 안 낸 걸로 해주세요. 그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왜 이 부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나 이런 같은 게 다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제2건설 씌우면서 그 이제 도로가 고속도로 연결시키게끔 만드는 것들, 또 두산건설은 병원 분지를 일반 용지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들, 그걸로 해서 본인들이 많은 이득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광고들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방법.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대표가 본인은 이득을 받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시에 이 그 성남 FC에 있는 관련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이 대표 측근들인데 인센티브를 10%에서 20%씩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원들이 대부분 또 경기도로 다 넘어갔어요. 그것도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이 대표 측근에 하는 그 희망살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중간에서 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성남 FC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네. 이걸 성남 FC를 살린 것에 대한 이재명 시장은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치적인 이득도 얻은 거죠. 그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이제 정치적 이익보다는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아마 이제 특히 네이버나 이제 그 두산 직원들이 구체적인 아마 진술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 대표 입장에서 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들은 완강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윤영찬 의원, 당시 네이버의 임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윤영찬 의원과 성남이 지역구인 김태년 의원이 등장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이제 공식 입장은 나왔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런 걸 적시를 할 때 확인도 안 해보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 관계된 부분은 검찰이 뭐 돈 받은 적은 없고 뭐 나는 한 푼도 뭐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말과 달리 이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리 공방을 할 때 제3자 뇌물은 앞으로 굉장히 등장인물이 다양해서 이 검찰이 이메일 그다음에 정진상 전 실장의 그 여러 가지 직권 남용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요. 예.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취재진 앞에서 천문학적 돈이 오고 간 지역 토착 비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 적어도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하기도 했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11년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법에는요. 네.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예컨대 지금 배임 액수가 뭐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거의 5천억 가까운 돈인데 예.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들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는 형법상의 업무상 그 배임죄를 했을 때 300억 이상 50억 이상을 갖다가 그 배임액이 되면 네. 법정형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그 법전만 보고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형량을 내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양형 기준을 갖다가 정해주는데 그 양형 기준에는 배임액이 300억이 넘어가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7년에서 11년까지 그 형을 갖다가 때리라고 이렇게 권고를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뇌물죄는 특가법이거든요. 특가법 규정은 1억 이상의 뇌물만 받아도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5억 이상 정도 되면은 징역 11년 이상 그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이 이제 11년이니까 최소한 11년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범죄는 이게 실체적 경험이기 때문에 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다 더해질 수가 있고 다 인정이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나오셔가지고 그분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검사장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30년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네. 유기징역은 30년까지거든요. 합치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이런 그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다 현실화가 되고 다 이제 유죄가 되면은 진짜로 30년까지 그 처단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는요. 대장동과 관련한 428억 약정설 의혹은 제외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이 나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1만 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 428억 원으로 흥행몰이를 한 게 벌써 넉 달째입니다. 풀어줬던 김만배는 다시 구속영장을 치면서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래도 검찰은 안 되겠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천공 스승님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대통령 앞날도 훤히 내다보시는 분인데 그까짓 돈다발 하나 못 찾겠습니까? 네,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냐,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네.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진상, 김용이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아마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의 증언만 있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 집어넣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물증이 있었으면 그걸 기반으로 집어넣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걸 찾지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영장을 집어넣었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뭐 이분은 자기들이 더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아마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